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당이 전면에 나서면서 정부와의 특별법 특례 협상력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대법원이 북한군 개입설로 5.18을 왜곡한 책을 펴낸 지만원에게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광주 지역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AI 인재 양성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광주 AI 교육원이 북부 능안로에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광주 전남 혈액원이 진행한 두바이 쫀득쿠키 증정 행사로 헌혈자가 증가하면서 지역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인 5일분을 넘겼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핵심 열쇠인 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공동발의 차원을 넘어 민주당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건데요. 이르면 이번 주 대전 충남 특별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당이 전면에 나서면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함께 조율해 형평성을 맞추고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법안 간의 그 내용에 있어서 최대한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을 좀 해서 당론 법안으로.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됩니다. 여야 의원들과 정부 사이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특례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심사의 속도를 내 설 전에는 상임위를 통과시켜 2월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최소한 명절 전에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는 주민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대신 시의회 의결로 절차를 대신하는 만큼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다음 달 중순쯤 의회 차원의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버금가게끔 저희 시의회에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의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은 민주당 입법지원단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에 발의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추위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춥겠고요. 칼바람이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 중에 약한 눈발이 날리겠고요.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졌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됐고요.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도 동반되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까지 낮아져 있고요. 한낮 기온 4도에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광주 전남은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과 경남은 진행 속도를 늦추더라도 먼저 갈등을 줄이겠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해 광주 전남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올해 주민투표를 하고 2027년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에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부산 경남 시도민의 의견을 물어 통합 이후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자치권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도 좋지만 주민이 원하지 않는 통합은 없다는 기조를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투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이자 법이 보장한 국민의 마땅한 권리 행사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주민투표 요구가 있습니다. 속도점 있게 가가지고 잘 안 됐을 때 오히려 각 지역 간에 불화가 더 심화되면은 그게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주민투표를 좀 꼭 진행해야 되지 않나?
전남도청 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광주교육청 지부도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400억에 달하는 비용과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주민투표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은 하겠지만 주민투표보다는 의회 동의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시도의원의 입장을 낼 수 없다라고 시의회나 도의회가 의결한다면 그때는 주민투표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탑다운 방식의 행정통합 속도전 속에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 이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답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언급할 때마다 국내 경제가 휘청대곤 하죠. 자동차와 철강 등 수출품을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지역 경제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행의 보고서도 이 같은 점을 우려했는데 폭넓은 자치권을 갖고 출범하게 될 전남 광주특별시가 안게 될 과제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내 총 생산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광주는 38.6%, 전남은 59.7%로 전국 평균 36.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인데 상대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 수출이 급감할 수 있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지수가 한 단위 상승할 때마다 지역 주력 산업의 수출액은 0.0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변동폭이 181단위에 이를 만큼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해 수준의 변화가 나타날 경우 지역 주력 산업의 수출이 11% 정도 감소해 52억 달러가 넘는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 감소의 여파는 지역 경제로 파급돼 광주에서만 4억 달러, 전남에서는 13억 달러 넘게 부가가치가 감소하고 고용도 5천 명 이상 감소한다고 한국은행은 경고했습니다. 신흥시장 진출 지원이라든지 통상 규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데 지자체나 유관기관이 협력하여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저탄소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생산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한국은행은 잊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에 취약한 구조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준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는 폭넓은 자치권을 갖고 출범하게 될 전남 광주특별시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대법원은 5.18을 북한군 개입 폭동으로 왜곡한 도서를 펴낸 지만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 12명에게 총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당 도서의 발행과 배포는 물론 인터넷 게시도 전면 금지됐고 이를 위반해 내용을 다시 유포할 경우 지만원은 1회당 200만 원을 원고 측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5.18 기념재단 등은 역사적인 진실을 재확인한 결과라고 환영하며 반복되는 소모적인 왜곡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압수물을 분실한 광주지검 수사관들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감찰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소속 수사관 5명을 상대로 비트코인 압수물의 분실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고 고의성 등 범죄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즉시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물 관리 담당자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자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 수량을 인터넷으로 조회하던 중 공식 사이트로 착각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형 AI 교육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광주 AI 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미래 AI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한신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율주행과 레이싱을 직접 체험해보고 트램플린 위에서 자신의 점프력과 순발력도 테스트해보고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AI 기본교육 시대를 열어갈 광주 AI 교육원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학생들이 재미있고 쉽게 AI를 접하고 교육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는데 연면적 9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인공지능 AI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소중한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로봇을 움직이면서 게임하는 게 신기해요. 실내에는 AI 테마관과 교육관을 갖춰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AI 이해와 활용법을 배울 수 있고 야외에는 자율주행과 드론 연습장이 조성돼서 AI 기술을 직접 실습하고 구현하게 됩니다. 학생과 교사, 시민 등 연평균 3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순한 학생들의 체험시설을 넘어서 교원들에게는 AI 융합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연구 거점으로 시민들에게는 미래 기술을 익히는 평생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됩니다. 가장 최신의 시설과 환경으로 이러한 것들을 구축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활용해서 이 장소가 우리 광주 전남의 미래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광주 AI 교육원은 특히 오는 2028년 개교 예정인 AI 영재고와 함께 광주형 AI 교육과정을 정립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모델을 만드는 등 인공지능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생명공학과 농수산업이 결합한 그린바이오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역과 기업, 대학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협력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수제 막걸리와 어포, 여수, 갓김치. 제품에는 남극 크릴에서 추출한 단백질이 포함돼 있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을 농수산업과 식품 분야에 적용해 가치를 더한 그린바이오 제품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이 대학과 협력해 연구와 제품 개발까지 마쳤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랑 랩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공정을 구축하기가 애매했던 그런 파일럿 스케일을 미니 랩에서 이제 또 공정을 구축하는 데 이제 기여를 해주셨고요.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그린바이오 산업. 지자체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학은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을, 기업이 시장으로 뛰어드는 지산학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기업에서 경험을 쌓으며 그린바이오 분야의 실무 감각을 기르고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 자체에서 제품을 또 개발하거나 산업으로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더 볼 수 있고 진로 선택의 폭도 넓히고 있습니다. 학부 연구생들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거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석사를 할지 박사를 할지 아니면은 학부 연구생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취업을 그냥 선택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걸 얻어가는 순천 승주읍과 서면의 그린바이오 지산학 캠퍼스를 운영하는 국립순천대는 주요 연구기관과 기업 30여 곳과 공동연구, 기술사업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력 기관이랑 더 플러스해가지고 이제 그 해외 기관까지 해서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교육과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내년도 27년도까지에는 이제 해외 아마 그런 것들 좀 더 가시화가 될 것이고요. 최근 순천 청암대도 그린바이오 투자 플랫폼 구축에 나서는 등 대학과 기업의 신산업 협력 모델이 지역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최근 광주 전남 혈액원이 진행한 두바이 쫀득쿠키 증정 행사로 헌혈자가 증가하면서 지역의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인 5일분을 넘겼습니다. 어제 기준 광주 전남의 혈액 보유량은 5.31분으로 나흘째 적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혈액원은 최근 지역 카페와 개인 후원자로부터 두쫀쿠 기증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다음 달 중 2차 증정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명절 때나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맛볼 수 있는 동해안 대문어 어획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산 현장에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MBC 강원 영동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민들과 공무원들이 갯바위에 앉아 투명한 용기를 바닷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잘 가죠? 인공 배양장에서 부화시킨 길이 0.8cm의 어린 대문어를 바다에 방류하는 겁니다. 30kg 안팎의 대문어에서 알을 받아 이렇게 어린 대문어를 방류한 지 5년째입니다. 방류는 2021년부터 이제 연구를 추진하면서 10,000마리, 20,000마리, 30,000마리씩 이제 차차 부화시켜가지고 올해까지 이제 총 15만 마리를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인공 배양장 수조에 하얀 용기들이 놓여 있고 그 속에 어린 대문어들이 보입니다. 바닷속과 비슷한 환경을 꾸며놓고 어린 대문어를 인공 양식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 대문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한두 마리씩만 자라도록 양식 환경을 꾸몄습니다. 연구자들은 어린 대문어를 최소 5cm 이상 키우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온 10도씨에서 잘 생존을 한다는 걸 확인을 한 후에 이제는 남은 거는 어떤 먹이를 먹고 잘 자랄 것인가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소규모로 시작을 해가지고 대문어를 아예 인공 양식하는 기술 개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문어를 인공 양식해 1년 이상 키운 사례는 일본과 중국뿐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2024년에 인공 부화한 대문어가 지금까지 살아서 자라고 있습니다. 대문어 형태까지 키우는데 기술적 난이도가 좀 높은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720일 이상 키워나가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만드는 게 우선순위고요. 지난해 강원 동해안의 대문어 어획량은 1,147톤,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어획량을 기록한 4년 전보다 400톤 넘게 줄었습니다. 동해안을 대표하는 음식 재료인 대문어 인공 양식이 성공해 어족자원 고민이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8년째 등록금을 동결했는데요. 하지만 인근 원룸가들은 월세를 크게 올리고 있고 세금 부담을 덜겠다며 사실상 월세인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인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MBC 경남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국립대 주변 원룸 밀집 지역입니다. 책상과 침대 사이 폭이 채 1m도 안 되는 주거 공간. 그래서 학생들은 닭장이라 부릅니다. 이런 원룸도 학교와 가깝다는 것만으로 관리비를 포함해 월 53만 원을 내야 합니다. 경상국립대의 한 학생단체가 내놓은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대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경상국립대 주변 원룸 월세는 37만 원, 관리비는 9만 3천 원으로 월 주거 비용이 46만 원을 넘었습니다. 재학생 수가 많은 경상국립대가 타 지역에 비해 임대료가 높은 데다 해마다 인상폭도 가파릅니다. 고시원으로 신고된 원룸이 38만 원 정도였는데 요즘 부동산 찾아보니까 다 42는 기본이고 45 이상도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2의 월세인 관리비도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월세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이른바 꼼수 인상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월세를 안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서 제가 본 사례로는 월세가 30만 원인데 관리비는 25만 원까지 해서 거의 월세랑 비슷한 수준까지 받는. 반면 관리비를 왜 올렸는지 또 사용 내역을 공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런 것들 물어봤을 때 이거는 집주인에게 물어볼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라면서 이제 화내시기도 하셨고 계약서 사인할 때 그 관리비 5만 원이라고 돼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학생들의 대책 마련 요구에 진주시는 민간 영역이라 월세 지원 제도 이외의 대책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43만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 패키지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당장 반지하와 옥탑방, 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로 내몰리는 학생들에겐
너무 먼 미래입니다. MBC 뉴스 손식입니다. 명절 대목을 앞둔 요즘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적발되는 불량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곧 있으면 명절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일 텐데 춘천문화방송 김준겸 기자가 점검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화재가 났던 전통시장 정육점. 당시 가게 안이 불에 타 다시 장사를 하기 위해 1,000만 원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정육점에 와봤습니다. 정육점 바로 앞에 이렇게 피복이 벗겨진 채 오물과 먼지로 뒤덮여 있는 전선다발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방당국의 전통시장 화재 점검 현장에 따라가 봤습니다. 명절 앞두고 안전점검 좀 잠깐 나왔어요. 여기 좀 잠깐 좀 확인해 볼게요. 좁은 평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가스난로가 눈에 띕니다. 자칫 바닥으로 떨어지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따뜻하게만 있을 수는 또 없는 거니까. 만약에 어디 나간다 그러면 끄고 나가고 이랬어. 불길을 신속하게 잡아줄 소화 설비도 없습니다. 한두 개만 설치돼 있어도 화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시설 덕트 위쪽에는 자동 확산 소화기가 설치가 돼야 돼요. 최근 3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08건으로 6명이 다치고 소방추산 1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기름집에서도 한번 화재가 날 뻔했거든요. 이런저런 기름자루 막 찌꺼기 같은 거 막 그런 데서 화재가 거의 좀 날 것 같아요. 소방당국과 유관기관이 다음 달까지 집중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전기라던가 난방, 화기 사용이 늘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 수칙 준수만이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시장 곳곳에 숨어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한 평의 명물인 황금박쥐상의 가치도 덩달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순금 162kg으로 제작된 황금박쥐상의 현재 가치는 378억 원으로 불과 한 달 만에 45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황금박쥐상은 지난 2008년 한평군이 2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조형물로 당시에는 과도한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어린이 통학 차량을 대상으로 LPG차 전환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총 4,500만 원을 투입해 신규 구매하는 LPG 어린이 통학버스 15대를 지원하며 차량 한 대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 승합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2026년 이웃돕기 성금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 광주 지역의 성금 모금액이 목표치를 넘었습니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어제까지 모금액은 55억 8천만 원으로 당초 목표액인 51억 원을 넘어 사랑의 온도탑이 108.9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남의 경우 당초 목표액인 113억 원에 4억 원이 부족한 109억 6천만 원으로 사랑의 온도탑은 96.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극심한 추위 때문에 불편함 많으시죠? 오늘도 날이 정말 춥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추위 속에 약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약한 눈이 이어지면서 도로가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기는 더 건조해졌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됐고요.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면서 화재 나기 쉽겠습니다. 화기 다루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 영하 5도 안팎까지 낮아져 있고요. 한낮 기온 4도에 그치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영하 5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3도로 예상되고요. 전남 곡성의 현재 기온 영하 10도 안팎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도 지속되겠고요. 다음 주 들어서야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